단위에서 평균 2,591개의 에듀테크 도구에 액세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엄청난 숫자이고요. 그리고 이 숫자가 쭉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게 지금 시점이에요. 그래서 2016년과 17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급성장한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확실하게 이제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은 몇 개의 에듀테크 액세스를 할까? 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이제 학생과 교사는 평균 42개의 에듀테크 프로덕트에 접속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요, 전년 대비 감소한 숫자입니다. 이런 근황들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러닝스파크도 대한민국 에듀테크 마켓맵을 발간을 하고 있지만, 인스트럭처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 데이터들은요, 그렇다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에듀테크 제품의 카테고리는 뭐고, 그리고 그 카테고리별로 어떤 프로덕트가 좀 인기가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페이지인데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사용하는 도구, 그리고 교사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 조직 단위에서 사용하는 도구, 그리고 사실 에듀테크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일반 도구 같은 거, 펜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하거든요. 그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그거의 분포를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학습자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조직, 그리고 교육자, 이건 이제 거의 비슷한 수치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탑 프로덕트들은 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스트럭터 사이트에 가면 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정보를 좀 쓰셔야 돼가지고 이거 이제 관심 있으시면 사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으로 에듀테크를 미국 학교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의 얘기였고요. 이제 2023년도에 이스티 라이브를 통해서 미국의 에듀테크 생태계를 좀 가늠을 해보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IST 이렇게 더 많이 부르는데 막상 가서 현지 사는 얘기들이니까 다 이스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스티라고 하면 갔다 온 티가 좀 날까 싶어서 이스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IST는 International Society for Education, Technology Education, 요거의 약자고요. 미국에서 교육에서 이제 테크놀로지 활용을 통해서 학습을 어떻게 혁신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전과 미션으로 두고 있는 곳입니다. 하는 역할들이 전문학습이라고 하죠.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티 라이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행사, 이따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퍼런스, 엑스포 이런 것들 운영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멤버십 기관의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티에서 출판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테크놀로지 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텍스트북을 출판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티 라이브는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에듀테크 박람회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사실 영국의 배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큰 박람회를 꼽자면 이스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배쇼도 다녀오고 미국 이스티도 다녀왔는데요. 사실 규모로 보자면 이스티가 사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숫자라든지 부스의 숫자라든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더 글로벌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제 느낌에는 배쇼가 더 글로벌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게 인터내셔널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미국 중심이에요. 미국은 자기네들이 하는 인터내셔널이라 주장하는 게 지금 동의하시나요? 예전에 인터내셔널이니까 진짜 인터내셔널인 줄 알고 갔는데 생각보다 외국인 참여 비율이 낮아요. 10% 언더입니다. 근데 배쇼는 3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글로벌한 데를 가시고 싶다 하면 사실 배쇼가 맞고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건 이스티인데, 작년 이스티의 컨퍼런스의 컨셉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냐면, 우리는 다음 아이디어, 영감, 혁명, 그리고 흥미로운 도구와 모험을 발견하는 문이다, 이렇게 이제
브랜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주제별로 컨퍼런스가 열리고요. 사실 또 배쇼와 이스티에 제가 갔을 때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느껴졌던 부분은 배쇼는 여기 계신 분들이 코엑스에서 하는 교육박람회는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배쇼는 그거랑 조금 더 비슷합니다.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박람회가 중심이고 박람회 참관객들 대상으로 좀 영감을 줄 수 있는 세션들이 운영된다고 한다면 이스티는 사실은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 전문개발 세션들이 정말 많이 열립니다. 1000개가 넘게 열려요. 4일간 컨퍼런스장 전체에서 동시에 컨퍼런스로 엄청난 세션이 열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미국 전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은 이 기회를 하니까 부스가 옆에서 열립니다. 근데 그것도 엄청 큰 규모.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여기에 뭐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테크놀로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과목이나 학교곡을 포괄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상을 제가 짧게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수분 그림 찾기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버렸어요. 그걸 찾았어야 되는데. 이게 물티모드가 아니라 수업이 찾아있어. 아쉽다. 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오. 오. 한국말로 몇 번을 어떡해. 이렇게 하면 about being in this platform because it kind of keeps us in the loop. 러닝 스파크. 오. I want to gather all the information I need. I'm going to feel my vast while I'm here. Anytime that a lot of teachers can get together and share brains and share ideas, it's always something that I look forward to. Seeing things in a different perspective and learning from everybody that's out there. Because I can't live long enough to make all the mistakes myself, I gotta learn from everybody else. And
And it's kind of like electricity. You can live without it, but pretty soon everybody's gonna have it. 사진 볼까요? 중요한 거 봤으니까 보고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저희 정우 대표님이 남기고 오셨는데 영상에 이게 나와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좀 생동감도 느끼시라고 그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제가 2023년도에 사실 몇십 개의 세션들을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냥 제가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제 나름의 인사이트를 도출을 한 게 6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주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작년에도 이미 AI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미 AI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고요. 요게 이제 클로징 그 메인 스테이지에서 보여줬던 리스트 라인의 키워드들인데 딱 제일 크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써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메인 스테이지는 정말 큰 공간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 메인 스테이지에서 다뤘던 주제 자체도 AI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티에서 자체 챗봇을 그때 베타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스티가 이미 교육 데이터를 엄청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그 PB 전문 개발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 특화한 AI 챗봇을 그때 데모를 보여줬는데, 그때는 저희가 우아했는데 요즘 이런 게 너무 많죠. 네, 그게 1년 사이에 좀 느껴지는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AI 세션을 운영할 때 사람들이 진짜 많았던 그런 사진들. 그래서 다양한 교육의 맥락에서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 학습 분석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AI를 쓰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 IIT 플러닝하우스에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전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왜냐면 학교에서 그 총기 사고 같은 게 벌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리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AI 도구가 쓰이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소프트 스킬 이런 걸 더 많이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선생님들 정말 많이 얘기하시는 에이전시, 학생 주도성이라든지, 그리고 학생의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인파워링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도 이스티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 주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나라랑 가장 격차가 많이 느껴지는데 사실 저는 이거예요. 제가 갔을 때 특히나 필라델피아여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 흑인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메인 스테이지에서도 이 지금 까만 옷을 입고 있는 분이 티셔츠에 뭐라고 써있냐면 We need black teacher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거기는 교사의 인종 비율과 학생의 인종 비율이 현저하게 다르요. 그러니까 학생의 인종 비율은 다양성이 높은데 교사의 인종 비율은 백인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거 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메인 스테이지에 난민 출신의 스피커가 등장을 한다든지, 올해도 아마 그런 분들이 지금 키노트 스피커가 공개가 됐는데 그런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키노트 스피커를 선정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UDL, 유니버설 디자인 포 러닝이라는 개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접근성 기능들에 에듀테크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은 세션들에서 다루고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용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빅테크에서는 의도적으로라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세션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에듀테크 제품 구입들 중에서도 특수교육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들도 이제 그 시대에서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OCR 기술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STT, 스피치 투 텍스트, TTS, 텍스트 투 스피치,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에듀테크에 있어서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역량 모델에서 현실 세계로라는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정말 이번 여름 바쁘고 힘들게 보내실 것 같아요. 엄청난 연수가 지금 올 여름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AI 디지털 교과서로 출발했지만 결국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선생님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비교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이용하는 게 티팩 모델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리슈라 교수님이 이제 티팩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거가 사실 이거는 좀 단문적인 모델, 개념, 프레임워크라고 한다면 현실 세계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들었던 재미난 세션 중에서는 리프레이밍 해가지고 이제 프레임워크 모델 표준에서 이제 진짜 리얼월드에서의 나의 일상에서의 실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세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뭐 이제 디지털 성도 교환들을 위한 뭐 프레임워크도 나오고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일상에서 데일리한 실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계열과 PD를 워낙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 인증하는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단순하지 않고 선생님들 들들 볶는 정도의 포트폴리오 내라 뭐 해라 막 이런 과정인데요. 저희도 진짜 그런 좀 역량 강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냥 한 번 연수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좀 시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러닝스파크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증거 기반의 에듀테크 생태계를 만들자 이게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왜냐하면 테크놀로지는 넘쳐나고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수천 개의 에듀테크 제품을 학군에서 액세스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400개가 넘는 에듀테크 제품이 저희 에스크 에듀테크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제품이 뭔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에비던스, 증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이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ESS라고 해서 모든 학생 성공법 안에 에비던스의 그 레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레벨에 따라서 이제 그 에비던스를 만들어주는 저희 러닝스파크 같은 또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에비던스를 만들면 이렇게 배지를 딱 해가지고 학교 현장에 우리 에비던스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 기업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에비던스를 볼 수 있는 사실 리터러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가서 받아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박람회를 둘러볼 때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들 기업들한테 하세요 이런 가이드도 막 있고 그런 책자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버전은 저희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은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 시도하기 좀 어렵다고 느껴져요. 미국은 성과 기반 계약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성적 안 오르면 기업들한테 돈이 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기업에 계신 분들은 적잖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가격 중에 60%는 그냥 주고 40%는 애들 성적 올려준다. 그래서 이건 되게 미국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미국 성과주의 우리나라보다 좀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걸 보고 저도 좀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거는 튜터링에 대해서 시작하긴 했는데요. 앞으로 에듀테크에도 확장할 계획이 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가 되고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표준 기반 디지털 생태계라고 그 다음 키워드를 제가 잡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에듀테크 제품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쓰면 이거 저거 다 접속하고 로그인하고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표준이라고 하는 글로벌 한글 표준이라는 거에 중에서 만들어지면 데이터를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다양한 에듀테크 제품들도 심리스한 경험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에 좀 많이 인기가 있는 제품들은 이 글로벌 표준, 대표적으로 이제 원에스테크라고 하는 표준을 많이 쓰고 있는데 파워스쿨이라든지 크레머라든지 이런 다양한 에듀테크 프로젝트를 만드는 기업들이 글로벌 한국 표준에 근거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에듀테크 기업 제품들을 교육청 플랫폼에서 연결해서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표준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키워드예요.
그리고 에듀테크라고 했을 때 안전하고 건강해야 된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 안전과 건강이라는 키워드가 두 가지 차원이 다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측면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학생들의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에듀테크 제품 오늘 또 와주신 분들 중에도 이 사회정착술에 투자하고 프로젝트 만드시는 분들도 오셨는데요. 이런 사회정착, 학생들의 웰빙 이런 것들을 에듀테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죠. 제가 25분에 맞춰서 하려고 하게 이미 45분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촬영을 제가 쫙 했는데요. 공짜로 다 풀었습니다. 너네 학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4년도를 보면 덴버에서 열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출국을 하고요. 이번에도 굉장히 다양성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키노트 스피커, 메인스테이지 키노트 스피커라고 공개된 거예요. 딱 보면 여성이 많고요. 유색 인종이 많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챗GPT 이후에 생성 AI에 대한 담론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그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하나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 제가 좀 봤을 때 챗GPT가 등장했을 때 처음에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차단으로 대응을 했었다가 그러다가 아니야 라고 이제 교육에서 좀 적극적으로 쓰자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변화하면서 칸디고라든지 큐스챗이라든지 이제 에듀테크 제품들이 챗봇이 내놓기 시작했고, 그리고 빌 게이츠가 AI는 사교육의 문제 해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에듀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봤을 때 한국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마음이 이때 등장을 했고, 요 시기에 이스티 작년 이스티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와 보면 그 다음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안전하게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쓸 것인가, 이런 단어들이 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우리나라에 가면은 개발 지침, 유네스코에는 교육과 연관 생성 AI 가이드, 이런 방향성을 안전하게 쓰기 위한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소식들을 보면 아마 보셨겠지만 챗GPT 4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챗GPT 에듀가 공개가 됐죠. 고등 교육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올해의 이스티의 경우에도 AI가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티 라이브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코너가 트레일러 스테이지라고 신설이 됐고, 이건 AI에 대해서만 다루는 코너가 신설이 됐습니다. AI의 이점, 교육자를 위한 기능,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AI 시대의 학생들 어떻게 대비시킬지,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AI라고 하는 키워드를 다루는 그런 게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 저희 STM테크의 이 기사 자체를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데,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스티나 배출 기간에 맞춰서 일부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그때 어나운스를 하거든요. 이스티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이스티에 공개한 기능들이 사실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작은 서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지들이 다 해놓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술력과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엄청난 기능들을 공개를 했고요. 하나하나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교육자를 위한 추천 AI 피드백 이 기능만 제가 가지고 와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교육자가 당연히 이런 AI 기반의 피드백, 모듈이 이런 것들을 이제 초안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굉장히 특화해서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교사가 교육자가 뭔가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한다든가 학생들에게 뭔가 피드백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이 교사를 가이드할 수 있는 AI 기반의 프롬프트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최신 AI 동향들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내일 제가 출국을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좀 못 드렸는데요. 다음에 제가 갔다 와서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